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고, 기념행사 소식은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들로 잔뜩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성의 날을 맞아서 양성평등의 현황, 과제들을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양성평등, 여성평등이라고 그러면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양성평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데, 폭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가을에 폭력 예방교육을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죠. 그게 무슨 성희롱이야. 친근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여자가 끝까지 안 된다고 맞섰으면은 그게 성폭력이 일어났겠어? 라든가. 예. 이런 걸 갖다 폭력 허용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당사자 피해를 받는 당사자한테는 정말 폭력인데 자기가 폭력을 저지르는지 그 사람이 폭력을 당한 건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죠. 폭력 허용도. 나이가 많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낮더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고위층 중간 관리자들이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서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또 폭력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많이 나아졌는데 수치상으로도 그래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나는 친해서 만진 것뿐인데 이게 무슨 성희롱이란 얘기야? 라고 술 좀 먹이고 농담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폭력 허용도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여성이 딸이에요, 딸. 그 딸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당했다면 그게 이제 성희롱이냐 친근감이냐 항상 그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보면 어떨까. 근데 그래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시는 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의 문제인데 밖에서 이렇게 개입해 들어가서 뭐 처벌하고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사자들끼리의 문제 아니야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여성계의 가장 큰 수건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법의 목적이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법의 목적을 좀 달리 해석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거나 처벌을 안 하거나 이래야만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근데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을 한 집안에 묶어두고 있으면 여성과 아이는 매일 폭력에 시달리는데 법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가족으로 그냥 같이 있으니까 이게 더 건강한 가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목적 조항을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마구 때리거나 했으면 잘 할 거지. 상담 좀 받고 교육 좀 받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시 살게 한다는 거죠.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해 준다 이거군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목숨을 잃은 여성의 숫자가 보도된 것만 114명이더군요.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렇습니다. 3년간의 데이트 폭력이 연평균 6,800입니다. 연평균. 1년에 6,800명.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엄청나네요. 법과 제도가 아직은. 이런저런 지표를 봤더니 2014년 세계경제포럼 발표로 국가별 성평등 순위에서 142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117입니다. 117이요? 이렇게 성적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온 자료입니다만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체 직원 대비 여성 임원 비율, 여성이 상무님이나 전무님이 되신 사장님이 되신 비율. 남성 임원은 전체 직원의 2.4% 수준인데 여자는 이거의 6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아예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워낙 많다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여성의 지위와 고용 보장이 책임을 사회가 어느 정도는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부장되기도 어려운 거죠. 0.6%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허술하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개 여성단체가 20대 총선에서 국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20대 총선에 나갈 사람들과 정당은 대답을 해보라. 라고 해서 정리해서 각 정당에 보냈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발 좀 늘려달라.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저질 음란 사이트 좀 처벌해달라.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총선에 임하시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25개 과제를 각 정당으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뭐 소개를 한다면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대해서 모두 오케이, 좋습니다. 특히 녹색당은 아주 그 찬성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보내왔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23개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변을 했고 2개 대답 못한 건 뭐예요? 모자보건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건 좀 곤란한데 생각 좀 더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것들인데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21개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을 했는데 국민의당 답변 중에는 제한적 찬성이 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급격하다. 사유를 극히 제한해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여성계 입장에서는 아직 정책적으로 좀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요. 새누리당 여기가 또 핵심입니다. 왜요? 답이 없어요. 가타부터 답이 안 왔습니까? 보냈으면은 문서로 해도 저희 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바쁘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꾸가 없어요. 그냥 바쁘답니다. 아무튼 전화상으로. 평가할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실 국민 누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빈부귀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러려면 국회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잘하도록 압력을 넣거나 정치인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국민의 몫이죠. 물론입니다. 누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했는지 답을 좀 하라 그랬더니 왜 답을 회피하는지 이런 게 자세하게 국민들한테 전파되고 토론과 논의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총선거의 결과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야단 맞는구나 하고 정책에 반영되고 이게 이제 총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예스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 분명히 의견이라도 내놓으시면.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좀 진지하게 해달라. 아니면 아니다. 왜 아닌가. 이런 입장을 좀 내놓을 이런 공론회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총선 얘기죠.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총선에서 여성 이야기, 양성평등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혹시 궁금하시면 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됩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